40대 초중반 전문직 이민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뚜루 아빠님, 안녕하세요. 현재 만 43세 82년생으로 저와 와이프, 쌍둥이 아들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의 아빠입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요리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하다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로 편입하고 졸업 후 2년 반 정도 세무사 시험을 준비해서 2013년에 합격하여 지금까지 세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시죠. 사실은 거의 한 20대 중반까지 요리 쪽으로 일을 중반이 아니죠. 거의 20대 후반까지 요리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요리사 해가지고는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기 힘들겠구나.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걸로 추정이 돼요. 실제 그렇거든요. 대부분 한국에서 유명한 요리사분들, 뭐라 그러죠? 막 이런 쇼에 나오고 하는 이런 셰프님들도 알고 보면은 생각보다 그 연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으세요, 다들. 원래 요리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고된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몇 년 해보시니까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뒤늦게 20대 후반에 경영학과 편입해가지고 세무사 시험 준비하고 2013년에 합격해서 지금 12년째 경력을 쌓고 계시다. 어마어마한 거죠.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때 커리어를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는 혹시 사회의 초년생분들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보면은 처음에 대학 갈 때 잘못된 정보라던가 주변에 잘못된 조언이라던가 이런 걸로 내 적성에도 안 맞는 그런 전공을 선택을 하고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 비용 낭비, 노력 낭비 이를 했다 하더라도 아직은 언제든지는 아니겠지만 그걸 하루라도 빨리 그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여기 지금 뚜루 아빠님처럼 한국에서 세무사 시험 통과하는 거는 미국 회계사 자격증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거를 해내시잖아요. 아무튼 와이프도 전문대학 학력이고 경력은 세무회계 업무 3년 정도 있지만 현재는 전업주부로 육아에만 힘쓰고 있습니다. 언어는 영어의 경우 세무사 시험을 위해 토익 800점대를 받았던 수준이고 독일어는 고등학교 때 선택 과목으로 배운 것이 전부인데 둘 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모두 최하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만 5세 20년생 쌍둥이들이 커가면서 과도한 선행학습 및 무한 경쟁과 같은 한국 입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정말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민을 알아보다가 세무사 자격증이 존재하는 독일 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기러기 생활도 각오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기러기 생활은 극구 반대하고 있어 최대한 모든 가족이 독일에 가서 제가 취업하는 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용자금은 어떻게든 연끌한다면 2억까지는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제 나이가 독일에 가서 세무사 공부 후 자격을 취득할 경우 언어 공부의 시간을 고려했을 때 늦은 나이에도 독일에서 취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거는 가능해요. 이거 제가 여러 번 블로그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분 20대 후반에 세무 공부해가지고 한국 세무사 되셨잖아요. 영미권 국가들이 한국 교민들이 조금 더 많이 진출해 있는 편인데 실리콘밸리에서 회계사 하시는 노인분이 있으세요. 미국 회계사 하시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찾을 수가 없다. 세무사라고 나와야 되나? 잠깐만. 미국 회계사? 제가 블로그에 이런저런 글들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는 도대체 정보가 어디 있는지 저도 못 찾을 때가 많아요. 안타깝게도. 교민 회계사. 이것도 참고해 볼 만한 글이고 제가 그 글을 딱히 어디다 올려놓질 않았던 모양이네요. 잠깐만. 그분이 이분이셨네. 제가 이 글을 어디다 블로그에다가 안 올렸던 모양이에요. 아내의 권유로 회계사가 된 교사 출신 분이 있으세요. 이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분이 몇 살 때 미국에서 새롭게 회계 공부를 해서 지금 이 나이가 되시도록 회계사 업무를 하고 계신가 그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1985년에 유학을 미국에 가가지고 2001년에 자격증을 획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이미 1985년 미국에 유학 올 때도 서강대 교육철학 전공하고 고등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치다가 뭐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뭐 심리 상담 뭐 이런 거 석사 박사 뭐 이런 거를 하셨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은 이미 이때 뭐 20대 후반 30대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15년을 더 지났어요. 그게 2001년이잖아요. 그러면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이까지 지금 회계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세무 회계 이런 업무가 의외로 나이가 뭐 은퇴 이후에도 일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독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이분은 교민은 아니지만 나이가 100살인데 세무사로 현업으로 일하고 계신 할아버지에 대한 뭐 스토리를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나이가 지금 100살인데 세무사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도대체 언제 받은 진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된 뭐 56년에 받은 디플롬 이걸로 여태까지 먹고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히 많이 권해드리는 게 약간 문송환 전공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공계 전공 이거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갑자기 무슨 사회학과 뭐 이런 거 나온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전자공학을 공부해서 무슨 AI 로보트 뭐 이런 데 취업을 해야지 뭐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뭐 그런 뭐 인문대학 저처럼 인문대학 출신인데 뭐 회계, 세무 이런 공부를 해서 해외의 미국 회계사 자격증, 뭐 독일 세무사 자격증 도전해보겠다.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국의 세법은 사실은 상당 부분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세법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일본의 세무, 회계 뭐 이런 원칙이라든가 법칙, 무슨 법률 이런 것들은 어디서 주로 출발한 법이냐? 독일에서 온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한국의 이런 국가 제도라든가 시스템이 독일,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온 게 많아요. 그래서 법인세 신고, 부가세 신고, 4대 보험까지 심지어 요율이 다를 뿐 4대 보험 제도, 법인세 제도, 부가세 제도, 그다음에 신고하는 뭐 요령, 규칙, 법칙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한국의 세무사 자격이 있다? 그냥 독일어만 공부해도 당장 업무 시작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요새는 세상이 더 좋아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이게 한글로 된 기사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번역기에다가 돌려버리잖아요. 뭐 영어로 바꿔보겠다. 그러면은 번역 능력치가 AI의 번역 능력치가 예전에 비해서 말도 못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번역기에다가 한글 내용을 넣어버리면은 그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무슨 옛날에 우리 김건희 여사님의 국민대학교 박사 논문에 보면 무슨 멤버 유지가 어쩌고 저쩌고 잘못된 번역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번역이 나오는데 지금 이거 번역해보면은 굉장히 깔끔하단 말이에요. former teacher 어쩌고 저쩌고 여기 원본 이렇게 뜨는데 who became an accountant at the recommendation of his wife 하면서 문장이 확실하게 만들어져요. 비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번역 기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 얘기는 100% 번역기에 의존해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웬만한 회계, 세무 원칙들 독일에 그거 찾아보는데 사실은 독일어를 못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독일어 잘 못하는데 독일 이민법 다 읽어요. 이게 한글로 하면은 조금 더 깨진다?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훨씬 깔끔해요. 왜냐면 두 언어 간의 관계성, 문법 이게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미 한국에서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분은 사실 독일 세무사 자격증을 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영어 실력, 기초 독일어 이 정도만 공부를 해도 하다못해 어디 삼성, 현대, LG 현재 법인의 주재원 현지 채용 이걸로 취업될 수도 있어요. 제가 취업 보장까지는 아니지만 90% 이상 장담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시키는 대로 어학 공부, 신분 문제 요 정도만 해결을 한다면. 그래서
물론 단기간에 독일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식으로 경력을 쌓으면서 추가적으로 독일의 대학원이나 이런 거 추가 학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한국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모르긴 몰라도 독일의 2년짜리 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거기에 이제 세무사 자격에 특화가 되어 있는 독일 대학원 과정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2년을 다니고 나면은 경력 몇 년, 뭐 1, 2년 쌓은 후에 독일 세무사 시험 자격이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시험 치면은 제 생각에 언어적인 능력 이외에는 뭐 떨어질 이유가 없을 거예요. 지금 경력이 10년이 넘었다면은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세무 원칙.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법인세, 뭐 부가세, 4대 보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쌍둥이 중 한 아이가 발달 장애, 중증 장애가 아닌 약간 뒤처짐, 예, 그런 경우들이 요즘 많은 편이죠. 이런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그게 뭐 정확하게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는 없는데 아무튼 뭐 그래요. 언어 치료, 감각 통합 치료, 인지 치료와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를 받고 있어. 만약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2, 3년 정도 치료를 완료하고 가는 것을 선택할 경우 추가로 2, 3년 정도 늦어질 텐데 이러한 경우에도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치료 자체를 독일에 와서 받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만 5세면은 유치원 들어가고 만 6세부터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유치원 때는 그냥 놀아요. 독일에서는. 그러니까는 뭐 아이들끼리의 뭐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뭐 놀더라도 사실은 그게 노는 게 결국에는 공부를 하는 건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숫자, 알파벳 뭐 이런 거를 배우기 시작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현지 아이들하고 똑같이 크려면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같이 다니면 좋죠. 물론 아예 유치원 처음 가는 만 3세부터 다니면 더욱더 좋고요. 그러면 차돌이 되는 거예요. 차돌이 독일어 원어민이고 영어도 엄청 잘하거든요. 독일에서 초중고 나오면서. 아무튼 그래서 조금 더 서두르시는 게 일반적으로 좋아요. 예. 공부는 영어, 세무 모두 밑바닥인 상태부터 공부하여 토익 세무사 자격까지 평균 수험 기간보다 조금 빠르게 합격한 것처럼 독하게 공부하는 것은 자신 있어서 맞아요. 독일에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최단 기간 루트를 목표로 할 예정이라 만일 40대 중반 이후의 나이에도 취업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갈 의향이 있습니다. 40대 중반에도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초반 취업을 할 때는 그 독일 내에 한국 대기업의 주재법인에 취업하는 게 가장 수월한 목표가 될 거거든요. 근데 법인장의 나이보다 많은 부하 직원을 한국 회사들에선 잘 안 뽑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아지면 한국계 뭐 삼성전자, 한국 뭐 현대, 기아, LG 뭐 기타 등등 대기업, 그 다음에 중견기업 이런 순서로 시도를 해봐야 될 텐데 혹시라도 법인장이 나보다 젊다 그러면은 약간 배척을 당할 가능성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은 나 그러면은 뭐 한국 대기업 안 가고 그냥 뭐 현지 다국적 기업 바로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말씀하신 영어 실력으로는 단기간엔 어려워요. 더 강력한 영어 실력 플러스 독일어도 뭐 기초 이왕이면은 중급까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시간이 또 걸리는 거죠. 40대 중반 이후 독일 들어와가지고 취업을 시도하다 보니까 어학이 부족하네. 어학을 다시 현지에서 또 추가적으로 준비하려니까 시간이 또 걸리네. 그러면은 자칫 40대 중반이 아니라 후반까지 미뤄질 수도 있고 점점 더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40대 중후반이 되면 아예 기회가 없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보셨듯이 미국에서도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 나이까지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고 독일에서도 나이와 무관하게 업무를 할 수만 있으면은 뭐 나이 100살에 일하는 분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호주에서 그 유학생활 시작할 때도 보면은 그 교민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 나이 많은 분들 많았어요. 나이 40 넘어가지고 새롭게 호주에서 회계사 자격증 취득하고 회계 업무를 시작한 뭐 아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아예
아래 STA님 댓글을 통해 세무사 자격증은 가까운 미래에는 불가능한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불가능하진 않아요. 불가능하지는 않고 예,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뚜루 아빠님. 뭐 누가 댓글을 달았나 보죠? 예. 이거 뭔가 잘못된 내용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뚜루 아빠님은 이미 한국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가 있기 때문에 독일 그거를 인정을 받고 이제 그 한국 학력을 인정받는 그 절차가 있어요. 그거를 인정을 받고 대학원에서 요 대학원 과정을 졸업하면은 독일 세무사 응시 자격이 짧아지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것도 어디다가 올려놨었는데 독일 세무사 그 되는 방법, 예, 제가 여기다가 올려놨었나? 제가 동영상으로도 어디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꼭 찾아서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고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직업학교를 거쳐서 세무사가 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이 정도의 경력이 쌓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뚜루 아빠님 같은 경우에는 학사학위가 있는 경우란 말이에요. 학사학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거를 3년으로 인정받을 것이냐, 4년으로 인정받을 것이냐, 그 다음에 부족하다, 대학원을 추가로 더 공부를 하면서 이 필요한 경력 기간을 줄이는 방법들이 존재해요. 그러면은 이 시험을 빨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경력을 10년, 10야레, 그러니까 젠야레, 7야레, 야레가 영어로 이어거든요. 독일어로 야레, 영어로는 이어. 이게 뿌리가 같은 언어구나 라는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딘가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걸 지금 당장 못 찾겠는데 여기쯤 있으려나?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놓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좋아요. 이건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걸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독일에서 세무사가 되는 방법. 유튜브가 아니라 어디 뭐 그냥 동영상으로 올려놓은 모양이에요. 블로그 상에.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독일에서 세무사가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 나한테 가장 유리한 게 무엇일까 찾아서 진행하시면 돼요. 이제 가끔 여기다 올려놓은 내용에 뭐 이런저런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잘못된 정보를 올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일일이 카페에 올라오는 글을 100%다 모니터링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 잘못된 그런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를 보고 너무나 좋은 조건에 이 사람은 저 쌤이가 봤을 때는 요거 몇 가지만 보완을 하면은 당장 취업이 되겠는데 어디 또 온라인에서 오만 오지랖 떠는 분들의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시도조차도 못하고 있다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분들을 자주 마주쳐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그 한국인의 정서는 그 남이 뭔가를 어떤 도전을 하겠다고 하면은 용기를 북돋아 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하잖아요. 누가 뭐 어떤 심각한 도전을 하겠다고 뭐 옛날에 무슨 그런 거 있어. 이건희 회장님의 뭐 발목 잡지 말아라 이런 동영상도 있어요. 예, 남 뒷다리 잡는 사람 되지 마라. 이런 거 한번 꼭 찾아보세요. 이거 중앙일보에서 올렸네요. 남 뒷다리 잡는 사람 되지 말아라. 응?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응? 누가 뭔가를 도전하고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한국인의 한 70% 혹은 그 이상 정말 한 8, 90%는 누가 뭘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초를 쳐요. 저처럼 해외 이민 유학 업무만 20년 이상 한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능력자면은 해외에서 정말 슈퍼맨이 크립톤 행성을 벗어난 슈퍼맨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다라는 게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는데 정말 뭣도 모르는 그런 오지랖을 떨면서 남의 앞길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온라인상에 이상하게 많아요. 한국에는. 뭐 네가 그거 뭐 쉽게 되겠느니 뭐 아무나 그거 할 수 있는 거니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항상 그런 댓글이나 어떤 글을 올리면서 남의 어떤 용기를 꺾으려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 너 한국에서 세무사 시험 준비해가지고 통과해본 적이 있어?
뭐 9급 공무원이라도 통과해 본 적이 있어? 수능 몇 점 받았어? 도대체 야, 네가 해외 경험이 그렇게 많으면은 항공사 마일리지가 얼마야? 까봐. 그렇게 반문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제가 그냥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육군 정보장교 출신이란 말이에요. 정보 분석의 기본이 뭐냐면은 그 정보원의 신뢰도예요. 그런 카더라를 시전하는 어떤 사람의 정보의 신뢰성이 이게 30%짜리 30점, 100점 만점에 30점짜리 정보인지 70점짜리 정보인지 90점짜리 정보인지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냉정하게 얘기해서 한국에서 세무사 시험을 통과할 정도면은 대단한 능력자거든요, 사실. 한국의 세무사 요새 몇 명씩 뽑죠, 1년에? 세무사 1년 합격자 수, 와, 700명? 이거밖에 안 뽑아요? 1년에 700명 뽑는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세무사면은. 그런 사람이 온라인상에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무슨 노숙자인지 어디 고시원에서 이거 키보드나 열심히 두들기고 있는 키보드 워리어인지 응? 한 10년 백수 생활 하던 사람인지 아니면은 여기 요리하셨지만 어디 키친핸드로 해외에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뭐 워홀러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 사람의 말을 굳이 귀담아 물론 아무리 뭐 신분이 미천하고 못난 사람의 말이라도 귀담아 들으면 좋기는 한데 하지만 1년에 700명 뽑는 세무사 시험을 한국에서 통과했을 정도의 능력이면요. 이분이 옛날에 어렸을 때 어디 미국이나 이런 데서 공부했으면은 그냥 영국에서 공부했으면 옥스브리지 갔고 미국에서 공부했으면 아이비리그 갔을 거라고요. 이 정도의 시험 문제 통과할 능력자라면은 그런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그 댓글을 보면서 내 인생에 우지될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 능력이면은 얼마든지 해외에서도 세무사 자격증 취득하실 수 있고 오히려 그 자격 시험 통과보다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독일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도 그 블로그에 올렸지만은 그 뭐 김앤장 변호사 뭐 사법고시 수석 합격했던 뭐 그런 분이 다 때려치고 여기 보면은 외대가 아니라 이대 통번역대학원 가신 분 뭐 박지원 변호사님 뭐 이런 분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분이 그냥 어설프게 토플 공부하고 뭐 엘셋 공부해가지고 뭐 미국의 무슨 뭐 로스쿨에 LLM 가는 거는 훨씬 쉬워요. 그 하버드 LLM 로스쿨 갔다 온 강용석 변호사 영어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영어를 못해도 시험은 다 통과해요. 사실은 미국 변호사 이런 거.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뭐 빅로 이런데 아니면 실질적으로 언어를 유창하게 활용하는 그런 포지션에는 못 간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영어 실력이 딸리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분은 실질적인 영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외대 통번역 대학원을 진학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추측을 하건대. 그 부분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사실은 뚜루 아빠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제가 알려드린 경로만 잘 따라오시면은 독일 세무사 자격증 취득 자체는 그렇게 뭐 불가능한 영역이 아닐 거예요. 1년에 700명 뽑는 한국 700명 뽑는 한국 세무사 시험을 통과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것도 아예 뭐 20대 초반부터 공부했었던 분도 아니고 20대 초반, 중반, 후반까지 요리사 주방에서만 일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방통대 경영학과 편입해서 2년 반 만에 세무사 시험 준비해서 합격했다. 전설이에요, 이거는 전설. 이 정도 능력이면은 뭘 해도 어떤 방향으로 도전해도 다 가능할 것이다. 저는 뭐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라고 뭐 이런 오지라퍼들의 잔소리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뚜루 아빠님, 용기를 좀 내보세요.